예, 5월 30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막판에 흔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 컨셉이니까 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이 적은 것처럼 롤러코스터예요. 상당히 많이 흔들고 또 많이 등락이 있는데 여전히 저는 큰 추세에 바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드리더라도 들어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큰 흐름상 계속 AI 버블 탑승기라 그러고, 자,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더 흔드는데 일단 또 원인은 금리였죠.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금리가 좀 흔들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 말씀드릴 거고요. 자, 미국 증시 옆에 S&P도 띄어놨지만 그냥 살짝입니다. 단기 조정 구간이니까 여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고, 엔비디아나 어제 보시면 또 종목이 많이 차별화는 됩니다. 미국도. 하지만 신고가도 보이고 있으면서 주도주는 좋아요. 금리도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이 왜 이렇게 또 흔들어? 사실 우리나라는 계단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랑이라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게 외국인이 그렇게 만들죠. 우리나라 뭐 투심 습성일 수도 있는데 근래 들어서 더 흔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추격 매도는 자제해요. 아침에도 같이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다는 명의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외국인 수급과 삼성전자 이슈를 같이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 여전히 우리는 또 괜찮아요. 뭐 이런 말씀 대놓고 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 워낙 많이 급락하고 패대기를 치다 보니까 우리 주도주는 또 여전히 집중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요 종목 내기를 한 번씩 또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고요. 계속 얘가 말씀드리는 강강약약, 빠진 거 안 좋은 거예요. 약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원칙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이틀 남았죠. 내일 하루 남은 건데 5월 막판 변동성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개별주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관련해서 매매하는 법이나 투자 마인드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2022년부터 유튜브를 했습니다. 장이 막 빠지기 급나가는 연초부터 했는데 저랑 하셨던 분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하게 시장 추세를 잡아가고 주도주를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실전 투자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면서 또 시작해 볼게요. 자, S&P는 이렇게 살짝 음봉을 지금 돌파가 안 됐죠. 이 음봉이 오일선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 등나고 있고 단기 조정 되는 흐름인데 조금 나은 게 나스닥이긴 합니다. 그죠? 나스닥이 지금 주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인데 아직 등락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다운은 보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확 빠지면서 나스닥이나 그 몇 개 빼고는 종목이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또 문제인데 어쨌든 4월 달에 중동이 잘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떨어지면서 또 반등을 줄려하다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또다시 올라가서 제가 4.5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4.6까지 올랐어요. 장을 조정 받을 수밖에 없고 약할수록 약한 나라일수록 더 흔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띄워놓고요. 자, 하지만 미국은 제가 한번 볼게요. 왜 금리가 이렇게 돼도 걱정을 덜 하느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10월달 그러니까 10년물 4.6 정도 봤잖아요. 4.6 정도 보면서 추세가 미국의 경기가 서서히 연착륙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0월달 9월달이나 올해 4월달에는 뭐 있었죠?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중동 유가 때문에 뭐 80달러 90달러 막 가버렸지 않습니까? 야, 글로벌적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떻죠? 그런 거 아닙니다. 원자재 다 안정적이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금 예전에 몇 년 동안 작년도 시장에서 빨리 금리 인하해줘 할 때마다 연준이 뿅망치 뿅뿅 맞았던 시장의 금리나 기대가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 기대가 앞서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경기가 과열이에요. 미국 정시가 차별적으로 가는 거는 정시를 여론을 위해서 만든다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미국과 고용과 소비 같은 게 연착륙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왜 오르냐? 결국 국채 입찰이에요. 작년 9월 10월도 그랬지만 어차피 돈을 써야 되고 풀어야 되는데 또 6월 되면 QT 테이퍼링도 하고 국채 그 바이백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7년물, 2년물, 장기물 국채 입찰을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덜 나가긴 했어요. 인기가 덜 있는 건데 그런 수급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이게 사실은 원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10월, 얼마 전에 4월 점점점 저는 고가가 떨어진다 봅니다. 미국의 물가와 경기가 연착륙되는 것을 금리로도 보여줄 거라 보기 때문에 다시 4.7을 치고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
변동성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추격 매도할 그럴 타이밍은 아니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금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현재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다. 부담이 적은 수준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PC를 자꾸 이렇게 되냐. PC를 이제 금요일에 볼 텐데 막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네. 막 그래 경기가 과열되지 않네. 그런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표도 계속 번피하다 울퉁불퉁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달러랑 금리가 결국은 상당히 낮아지면서 비미국들로 지금 따로 저것들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는 연착륙 과정이라 판단하는 게 큰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9월 달도 안 하다는 얘기 많이 있어요. 자, 금리 인상 안 하는 건 좋겠어. 시장도 알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그래도 9월은 해주겠지. 자꾸 이제 기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나누면 11월 달에 해야 돼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그 대선은 11월 5일입니다. 저 날짜 확인했어요. 11월 그 FMC는 7일입니다. 10월 달에는 10월 달 FMC 없어요. 자, 9월 달에 인하 안 하면 11월 달 미국 대선 이후에 할 건데, 자, 그러면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아? 그다음 정시도 그렇게 좋아? 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좁은 길을 가기 좀 힘들다는 거죠. 뭐 지금은 사실 왔다 갔다 뭐 인하에 대한 기대 늦춰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9월 달 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맞춰질 거라 봅니다. 여전히 정치 경제학적으로 바이든, 파월, 옐런들은 정시나 이쪽을 실드를 치면서 경기와 정시를 이 좁은 길을 왔다 갔다 맞춰가야 돼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9월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막 타이트하게 연착륙 된다고 돈이 빠진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대안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경기는 확 안 살지만 정시 쪽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럽이든 뭐 캐나다든 다른 나라들 있죠. 비미국들에서 8월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돈이 좀 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국 연착륙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이나 정시에서는 숨통이 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정시에서는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에 주도주는 확고하죠. AI 버블 탑승을 하시는 분명히 시기인데, 어제도 보시면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엔비디아나 델 같은 것들은 여기서 저도 볼 때 뭐 AI PC나 뭐 다른 쪽 보고 있긴 한데, 그런 흐름을 신고가 내면서 여전히 큰 흐름은 상방이다. AI 성장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자, 그다음 바이든은 정시 빠지면 안 돼요. 등락 보면서 계속 큰 11월까지 큰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보는 입장이니까 빅테크 주가 추이를 다 보지 않습니까? 빅테크 다 좋아요. 나쁠 게 없습니다. 차별화됐을 뿐이죠. 하지만 다우 지수라든지, 자, 중소형들 러셀 지수라든지, 러셀이 참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들은 이 빅테크보다 좀 하락돼 있잖아요. 결국은 절대 지수는 차별화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계속 방법이에요. 버블에 탑승해 있자. 자, 비문 말씀드렸지만 같이 조정 좀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영국, 캐나다 6월 금리나 말씀드렸는데, 금리는 한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살짝 조정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한 데서 소산 유팔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시가 등락했지만 추세 상방 만들어가는 그늘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만 TSMC는 엔비디아는 괜찮았지만 오늘 우리 하이닉스 좀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5일선 21선 정도에서 단기 조정 정도 받고 있죠.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또 막판이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 정시 보시면 항상 그랬어요. 그 닥칠 때마다 힘들긴 한데 제 계단에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 보시면 올라갔다 빠졌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빠졌던 작년 9월 10월도 있었고, 이번 1월 달에 외국인 선물 때렸을 때 얼마 전 4월 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던 2700에서 한 번 더 빠지니까 야, 정말 뭐 다른 거 없어? 다른 특별한 잘못된 거 없어 보시는데 별거 없어요. 삼성전자와 외국인 수급의 관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반도체 여전히 성장되고 우리나라 경제고 수출 다 좋습니다. 올라가는 흐름이고, AI 빅뱅은 미국 통해서 계속 비추세 변함이 없어요. 자, 제목을 제가 또 흔드는 4월 5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4월 달도 조정이었어요. 올라가려다가 또 삼전 이슈 나오고 그 어디죠? 그 바이오 이슈 나오면서 올 또 빠졌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4월 5일에 더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잘 받고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미 지난 일이 있고 조정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또 슈팅할 수 있는 반등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왜 자꾸 더 흔드느냐면 저는 공매도 부분 재개를 찬성할 입장이거든요. 작년 11월 이후에 공매도를 전격 금지했어요.
대형주 위주로 애들이 공매도 치고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달 그랬었고 4월이나 지금도 그러는데 전체로 때리는 거예요. 종목으로 못 때리니까 코스피 선물로 자꾸 더 때립니다. 요 근래 그 자료 보시면 막 10,000개, 20,000개 갑자기 대규모로 샀다 팔았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을 지금 15,000개, 10,000개 정도를 작년 11월 달 이후에 엄청 많이 때리고 있어요. 각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로 더 많이 샀다 팔았다 하고 어제 오늘 20,000개 이상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우리나라 못 떠난다 그랬잖아요. 떠나는 게 아니라 변동성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해지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반도체 사업부가 PS 못 받았다. 물론 그분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그 반도체 사장님 바뀌었잖아요. 부회장님 바뀌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빡세게 직원들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어서 어쨌든 관리의 삼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체적으로는 오래 안 갈 거라 저는 보고 노조 파업은요. 자, 외국인 수급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원래 우리나라 컨트롤할 때 삼성전자와 코스피 선물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컨트롤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수급 분석상에서 이런 얘기 잘 안 드릴 것 같은데 딴 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계단이 아니라 고랑이다. 등락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공매도 불만에 대한 외국인 수급과 6월 만기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변동을 더 크게 하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한 지 3년째지만 2022년 12월도 갑자기 빠졌잖아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1월도 바로 날아갔잖아요. 그죠? 3월, 12월, 얼마 전 1월 항상 더 빠지고 고랑을 만들면 우리는 또 변동성 꼴찌에서 변동성 1등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빠지고 있는 4월, 5월달 조정을 그렇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삼성전자 어디까지 빠질래 문제예요. 어차피 77,000, 75,000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째 23조를 1년 반 동안 산 외국인들이 그걸 2.2조를 때렸어요. 떠나느냐? 아니라 보거든요. 내용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단타 치던 기관이나 개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제부터 자꾸 패대기 치고 또 같이 막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분들 단기 매매하는 거는 정색대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단타 치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더 심하게 흔드는 거고 정신이 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죠? 주도주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때 배울 수 있는 건 뭐다? 약한 테마, 약한 종목은 관종을 아예 삭제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섹터별 수급을 오늘 보면 이렇게 많이 때리고 2차전지 더 때리잖아요. 약한 거니까 더 때리고 엔터나 바이오 보시면 오늘 빠지는 와중에서도 살짝 저점에서 보이실 거예요. 종목별로. 그런 것도 또 잡아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엔터는 저희가 보진 않지만 물론 바닥권이긴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것들은 종목별로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흐름상 지금 등락이 있고 이거는 뭐 주말에 말씀드릴 텐데 계속 금리가 인하가 늦어지잖아요. 미국도 그죠. 내년에 돼도 4%대예요. 중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요번에 테마 보시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닝이 나오고 분기 수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성장되거나 기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수급 위주로 되게 많이 보지만 어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목 주도주가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주도 포트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한 번씩 다 짚어드리는 건데 야 지금 개인 시용 안 들렸잖아. 개인 시용 지금 한 개도 안 들렸어. 아까 말했던 고랑을 만들 때 꼭지 떨어질 때 개인 시용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왜 부담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대형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 대형주가 다른 것처럼 20% 30% 떨어지겠습니까? 하이닉스가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삼성전자가요. 전자가 빠져봐 10% 빠졌잖아요. 8만 몇천 원에서 이제 7만 원대니까 그 정도로 시종들이 안 털려요. 개인 시용장 안 빠지는 거는 반도체나 대형주 비중 크기 때문에 예전처럼 털려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봅니다. 자, 개인 예탁금이나 그냥 고만고만 환율은 또 외국인 장난치고 반도체 전자 때문에 1374원까지 올라가 있죠. 왔다 갔다 한 상황이고 제가 보는 거는 달러랑 위안화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여전히 변동성, 롤러코스터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예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말씀드렸고 자, 구체적으로 또 종목을 다 말씀드려 볼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자, 개별주는 저희가 시장이 변동성 있다. 금리가 튀게 되면 어떻게나 해서 저희가 그 시장 변동에 대비해서 샀잖아요. 실제 변동성 주식들인데
여전히 매매는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큰 버블에 타는 거는 주도주예요. AI 버블 이쪽에 반도체가 주고 이런 거는 가벼운 매매 대상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매매를 하셔야 돼요. 몇 번 물어보셨는데 자, APR 먼저 볼게요. APR은 제가 오늘 매매 좀 했어요. 자, APR은 보시면 안 빠져요. 예, 제가 보는 빅수급 들어오고 여전히 에스테틱이나 피부 미용 되게 좋고요. 여전히 수급이 공백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해몰 수 있기 때문에 26만 원부터 하고 얼마 전에 37만 원 팔았잖아요. 한 38만 원 등락이 있더라도 제가 선을 다 끊어놓습니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38만 원 돌파 안 되더라도 떨어져도 또 35만 원 지지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37만 원 얼마 전에 팔았는 거 있습니다. 부분 익절한 거를 35만 원 초중반에 또 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단타를 친다는 게 아니라 이때 팔아놓은 거를 사면 우리가 샀던 단가가 더 낮아집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추세 괜찮기 때문에 단가 낮추는 차원에서 그냥 들고 가는 측면에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APR 좋고요. 자, 이고산업은 제가 구리테마 나쁘진 않는데 구리 선물 나쁘진 않는데 시총이 작아요. 예, 시총 작은 거는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지선 끊어드렸던 6,450원대 떨어지면 파는 거예요. 비중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다 했어요. 지지선 이탈 시는 비중을 축소하고 손절하자. 나중에 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작을수록 이런 걸 원칙을 지키셔야지만 매매가 원활합니다. 마음이 편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올라서도 못 팔았는데 그럼 본인은 못 판 거죠. 시장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빠지고 들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어떡할래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매 원칙은 소형질수록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반도체인데요. 자, 반도체 AI 쪽은 엔비디아를 한번 짚고 다시 넘어갈게요. 종목별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엔비디아는 어제 고가 돌파하다가 떨어졌어요. 사실 빠졌는데 막판에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서서히 수급들이 들어간 게 저는 보입니다. 레버리지 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2배, 3배짜리 있는데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단기로 이게 이격이 좀 벌어졌잖아요. 뭐 단타 치실 거 없습니다. 미국은 단타 치실 거 없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슈로 기다려보자. 자, 1300, 1500불을 저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잘 홀딩하고 있고요. 자, 시장 레버리지 수급이 모이는 거 보인다 말씀드렸고, 자, 6월달 넘어가잖아요. 5월달 했죠. 6월달 넘어가면 장분이 바뀔 수도 있는데 6월 10일 날 우리 주식 입고됩니다. 입고되면 그때 돼서 또 대중들이 들어오느냐, 싼 거 있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주의를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저는 전체로 봅니다. AI 빅뱅 버블의 탑승기이기 때문에 스토리와 내용을 다 보고 있어요. 테슬라 머스크 쪽에 XAI 쪽에도 이번에 몇 조 원 정도 투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면 벤처든 뭐든 AI 붙은 것들은 투자도 되고 소비도 되고 주식도 되고 돈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빅수급들 몰리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스토리랑 내용 보시면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이슈들이 있죠. 빅테크 그럼 다 괜찮고요. 자, 요런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성악개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5개월 정도 6개월 다 됐는데 올해 보유 1위가 엔비디아예요. 예전에는 테슬라였거든요. 테슬라는 제가 조금 안 좋게 봤지 않습니까? 차는 좋은데 주식은 안 좋다. 근데 테슬라를 이기고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성악개미 보유 1중. 규모는 13조 원 정도 돼요. 엔비디아 지분 따지면 0.38% 지분다는데 이거 샀다 해서 우리가 추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잘 보유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자, 6월달 이슈도 보면서 AI 부를 만드는 과정 저는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어제 노조 얘기 잠깐 드렸는데 저도 이것저것 막 듣고 보고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그 HBM 쪽에 워낙 위기였다 하다 보니까 전영현 부회장님이죠. 삼성전자 사장은 부회장님인데 여러 가지 위기설이라든지 노조 파업이나 회사 내용이 많이 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노조 파업은 단기적으로 관리해서 삼성을 좀 믿어보겠다 말씀드렸고, 지금 디램이나 이쪽을 얘기하지만 삼성은 항상 그랬긴 해요. 지금 공룡이 되고 움직임이 굼떠진 건 맞지만 여전히 저력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밑에 1, 2% 제 생각보다 더 빠진 1, 2% 내에서는 여전히 사놓고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수급하고 장난을 치더라도 싼 가격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HBM 가다 보니까 전 세계 D램, DDR5 넘어가잖아요. 자, 낸드라든지 그다음 ESS라든지 D램 쪽은 가격은 자꾸 올라갑니다. 이쪽을 만들어야 되는 게 HBM 가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레거시 쪽은 가격이 올라가고 재고가 주는 사이클은 계속 보여요. 좋은 거죠. 자, HBM 그리고
삼전이 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콜테스트 안 한다 해서 엔비디아, AMD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삼성전자는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서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도주는 오늘도 사실 좋죠. 오늘 사실은 살짝 깨지긴 했지만 5월선 플레이니까 한미 반도체는 5월선 안 깨지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수급 보고 있는데 큰 거 빠진 것도 없어요. 자, 하이닉스랑 TSMC가 살짝 빠졌죠. 5월선 깨졌는데 21선 수 보면서 우리는 들고 가면 됩니다. 뭐 이거는 또 중기주로서 느릿하게 보면 되죠. 우리는 한 40% 팔아놓은 거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반도체 주택의 AI 버블이 탑승한 주도종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1% 약밥이고 3천당에 리가케미지 올랐는데, 자, 바이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리 올랐고 수급 투심에 민감하잖아요. 특히 코스닥은. 그래서 안 좋았는데 어제 오늘은 그 3천당 제약과 리가케미 좀 올랐어요. 왜? 아소코 5월 31일 타는 거와 바이오 USA에 관계된 종목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대형주도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빠져서 바닥에서 받치는 게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정말 강한 거는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할 때 이걸 줄이고 알테오젠 사놓은 거는 큰 추세상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1픽은 알테오젠이에요. 자, 그리고 6월달 되면 비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장이 되게 안 좋고 제 생각보다 좀 더 빠져서 사실 그런 거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이클 되게 잘 타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이클 다 거의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만은 AI 버블 탑승기에 AI 반도체 대장주로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말 힘들게 하고 있지만 미리 맞은 4월 5월달 조정이 오히려 지나고 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단기 조정기에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강강약약,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것들은 관종 삭제나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강한 종목들이 추세 없이 수급 흐름 없이 빠지게 되면 이런 쪽이 추비가 낫습니다. 제가 알테오제 말씀드렸고,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고랑 만들고 등락 만들고 변동 항상 주지만 결국은 저는 괜찮게 되리라 보고 싼 가게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놓으셔도 되죠. 오히려 이럴 때,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오래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유튜브는 2022년 초부터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제가 큰 추세랑 수급 주도주로 계속 수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같이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자, 10년 된 유튜버인데 지금 3년 차입니다. 이제 8년 남았죠.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